오늘 아침 일라디오. 요즘 같은 수확철, 농촌 일상은 무척 분주합니다. 그리고 일손을 돕는 농기계도 쉴 새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수확의 기쁨은 크지만 바쁜 만큼 사고 소식도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좀 걱정스러운 건 국내 농기계 사고 치사율이 교통사고의 9배나 된다는 점인데요. 대부분의 사고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주의한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작은 실수가 큰 화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작업 나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마음은 바쁘겠지만 농기계 안전점검은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10월 1년 중 가장 많은 농기계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법률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0월 1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돼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 마지막 힌트 나가는 날인데요.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립니다. 이번 주 특별히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아포카토 커피와 케이크 모바일 쿠폰 등 좀 더 풍성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대표 어종인 이것,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이것. 월동전 몸의 지방을 축적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고소하죠. 특히 등 쪽보다 은백색인 뱃살 쪽이 지방 함량이 많아 맛이 좋은데요. 바삭하게 구워 먹어도 맛있고 무와 감자를 넣어 조림을 해도 일품이죠. 또 묵은지에 이것을 넣은 칼칼한 김치찜, 이것 또한 밥도둑입니다. 선체, 공채, 갈채. 붉은 생선 동그란 눈알 그대만을 위한 DHA 난 너여라. 노라조의 노래에도 등장할 만큼 서민적인 음식이자 등푸른 생선의 대표주자, 농어목에 속하는 생선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힘이라면 긴 왕작물개처럼 굳은 심지 굳은 깡 굳은 의지로 거친 파도 헤쳐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유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쇠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국내 시장 공략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 어딘가요? 네, 식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쇠고기 수입량은 33만 1,600톤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역사의 최대치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도 2.8%나 더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냉장 쇠고기 수입량까지 역대 최대인 8만 8,919톤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냉장 쇠고기 수입 비중 역시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9년은 20%였고 지난해는 23.1%, 올해는 26.8%로 증가했습니다. 네, 냉장 쇠고기 수입 증가 이유가 뭘까요? 네,
네, 그동안 한우고기는 품질과 신선도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수입 쇠고기가 주로 냉동육 상태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냉장 상태로 들어오는 수입육은 냉동육에 비해서 품질이 좀 나은 편이고, 그리고 한우고기에 비해서도 또 저렴합니다. 이에 비해 수입 냉장 쇠고기는 또 저렴하고 이렇게 또 품질이 일정하기 때문에 한우고기 강세가 지속되면서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미국 최고 등급이 프라임 등급 냉장 쇠고기 등심 부위가 보면 100g당 3,160원 정도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원 플러스 등급 국산 한우고기 가격의 4분의 1 정도로 좀 낮습니다. 국산 돼지고기하고도 가격차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냉장 쇠고기 수입이 늘면 한우고기뿐만 아니라 국산 이 신선 돼지고기 시장도 빠르게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한우고기 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이 수입 쇠고기, 냉장 쇠고기에 눈을 돌렸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소비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 해석입니다. 네. 9월 한우고기 평균 경락값은 1kg당 26,220원으로 최근 5년간 이 평균 경락값보다 21.1%나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육가공 업체들 대표하는 이선우 한국육류유통 수출협회 국장은 올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가정에서의 고기류 소비가 크게 늘었다. 그런데 한우고기 값과 국산 돼지고기 값이 모두 강세를 보이다 보니 소비자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장 수입 쇠고기 구매를 늘린 것 같다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역시 싸게 파는 걸 좀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건데, 근데 앞으로 좀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요? 네, 특히 FTA로 인해서 외국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수입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이제 앞으로도 더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거겠죠. 미국산 쇠고기는 현재 이제 13.3% 관세인데요. 2026년에는 0%가 됩니다. 그리고 호주산 쇠고기도 현재 관세율이 18.6%인데 한우주 FTA 여파로 2028년이면 관세가 폐지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 김욱 농협 음성축산물 공판장 경매실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수입 냉장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 거부감이 많이 줄어서 국내 시장 공세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한우고기도 어떻게 보면 일본 와규처럼 고급 식재료로 자리 잡고 기존 시장을 외국산 쇠고기가 상당 부분 대체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관세가 이제 0이 되는 시기가 다가오는 건데, 한우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이제 크게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생산비 절감이고, 또 하나는 이 편중된 소비를 비선호 부위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생산비를 감축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관세 철폐 이후 외국산 쇠고기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 한우고기 값에 대한 소비자 저항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인데요. 황명철 전국 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우선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가임 암소의 분만 시기를 앞당기거나 아니면 비육소의 출하 원령을 앞당기는 방향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또한 암소를 개량해서 이 자질이 떨어지는 암소를 사전에 도태시키고 이 품질이 좋은 우량 암소를 개량해야 한다 하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등심 같은 구이용 부위에 소비가 몰리는 현상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그 가격이 높은 등심 같은 부위에 비해서 뒷다리 등 비선호 부위는 이 소비가 덜 돼서 값이 낮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요리법을 개선하고, 또 그리고 이 많이 홍보를 해서 부위별 한우고기 소비 균형을 좀 잡아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매우 많습니다. 네. 자, 가을 인삼 수확 시기입니다. 지금 가격 약세 때문에 재배 농가는 시름이 깊은데 정부가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특히 지난해부터 인삼값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인삼값이 크게 하락했고요. 또 여기에다 핵심 판로인 인삼축제가 온라인으로 대거 전환되면서 이 오프라인 인삼시장 자체를 찾는 소비자가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재고가 해소되지 않았고요. 동남아 등 주요 시장으로의 인삼 수출이 끊긴 점도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농식품부가 지난 12일에 2021년 수확기 인삼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민간 수매 확대, 대대적인 판촉 행사, 그리고 장기적 수급 안정책입니다. 네, 각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농협과 인삼공사를 통해서 올해 예상 생산량 19,336톤의 38%인 수준인 7,419톤을 민간 수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계약 재배 수매 물량 5,819톤에 농협 1,000톤, 인삼공사 600톤 등을 더한 물량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부가 인삼농협, 가공업체 등이 빌려주는 수매자금 금리가 이제 현재 6.5%인데요. 이걸 낮추는 방안도 계속 관계부처하고 협의 중입니다. 인삼 대대적인 판촉을 11월까지 펼칩니다. 이 할인액만큼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한민국 농알 갑시다. 농알 쿠폰 할인 행사가 대표적인데요. 인삼 주산지이고 유통중심인 충남 군산군과 경북 영주시 이 풍기 전통시장 5곳 등에서 인삼을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공급을 합니다. 이 사업은 이제 60억 원어치 판매를 이제 고려하고 있는데 그중 25%인 15억 원을 정부가 이 보전을 해줍니다. 네. 예, 그리고 지자체와 대형 유통업체 그리고 TV 홈쇼핑도 이제 인삼 소비에 동참을 합니다. 영주시는 17일까지 인삼 택배비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14일부터 20일까지 이 서울 양재, 창동 하나로마트하고 경기 고양, 성남, 수원 용인점 등 이 수도권 6곳에서 헬스산 판매 행사를 벌입니다.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도 이 마찬가지 할인 행사가 있고요. 공영 홈쇼핑도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매월 한 차례씩 흑수삼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네. 장기적인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자조금단체, 즉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내년부터 경작신고 의무제를 도입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급 조절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인삼산업 종합계획 마련을 하고 또 그리고 협의체를 통해서 생산, 유통, 가공, 연구개발, 수출 등 인삼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도 유도하겠다는 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 5일 전국 인삼농가 5,000명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인삼농업인 대책위원회가 정부에 촉구한 사항에도 들어있습니다. 이날 농가들은 정부에 항의한 뜻에서 수삼 600kg을 불태우면서 인삼 정부 수매, 인삼 식재자금 상환 유예, 인삼 꽃, 열매 등 이 인삼의 부산물 판매 금지 유도, 인삼 독립기관 설치, 인삼 경작 신고제 의무화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이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지개를 활짝 펴볼까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은 한 팔만 들어 올린 후 위로 힘껏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뻗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지그시 끌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에서부터 등, 팔 근육이 당기듯이 쭉 끌어올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농촌 지금 한창 수확철인데 다들 바쁘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저희도 지금 추수를 앞두고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 지금 원래는 이제 별을 뵈는 날로 정해놨었는데 네. 지금 가을 장마인 것 같아요. 비가 상당히 내려가지고 이 순서대로 밀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앞에서 비 오는 날 별을 못 뵈니까. 예, 저희도 지금 토요일 날 원래 추수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밀릴 거란 예상이 듭니다. 네. 지금 한 해 추수를 기대하면서 진짜 1년 농사하셨는데 좀 바쁘기도 하고 사고도 네.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조심해야 하실 시기네요. 아주 조심해야 될 시기고요. 꼭 이렇게 수확철만 되면 수확 자체가 조금 급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일기에 따라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면 수확을 좀 미뤄야 되기도 하고 해서 좀 밀리다 보면 또 급하게 하다 보면 사고가 많아지고 특히 농기계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사고에도 좀 다뤄볼 예정인데요. 농기계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음주로 농기계를 운행하기도 하고 또 농기계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않은 사고가 나기도 하고 굉장히 사고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사고는 분쟁하고는 좀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상담들을 많이 하시나요? 사고가 났을 때요. 그냥 운전하시거나 운행하시는 분만 사고가 나시면 괜찮은데 지나가는 분하고도 같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네. 또 농기계를 무단 주차했다가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음주로 운행하시다가 자체적으로 빠지셔가지고 이게 보험 적용될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히 보상 문제 이런 거에 관련돼서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예. 자, 오늘 사례 그럼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따 아들아, 드디어 추수하는 날이구먼. 우리 농사꾼들은 이 맛에 사는 것이지. 야, 아버지,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요. 그래. 곤반 씻고 수확하러 가보자고. 어이, 서두르라 아들아. 예. 아유, 내 손가락. 아유, 아버지 손가락이 트랙터 뒤편에 트레일러에 확 낑겨버렸네요. 아프시죠, 아버지? 어째요? 나의 손가락 이거. 아우, 이게 절단 나건데. 아유, 나중에. 아버지 안 되겠어요. 병원부터 가요. 아유, 죽네 내 손가락. 벼베야 어른들. 아이고, 무슨 소리래요? 병원 댕겨와서 벼는 베자고요. 에? 아버지, 손가락은 괜찮으셔요? 벼도 다 뱄는데 뭘 그리 주무셔요? 그냥 트랙터 타시고 편히 가셔요. 아이, 트랙터는 너만 타면 되는겨. 나는 손가락 붕대 몇 쓴게 트랙터 따라가면서 이삭 하나씩 줍고 가는 것이 맴이 편여. 이것이 다 너와 나의 땀 아니겠냐? 아버지, 저기 콤바인요. 콤바인이 뒤로 와요. 아버지. 어미 콤바인. 아우, 나 허리.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아버지, 병원 또 가야 쓰겠네요. 병원 가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나의 허리. 아유. 아버지, 허리하고 손가락하고 까딱도 하지 마시고요. 잘 쉬고 계셔요. 벼 베기는 다 끝낸겨? 야, 아버지, 인자 점심 먹고 김장 배추심을 골파기는 지가 얼른 하고 올게요. 아이고, 아들아. 아유, 나가 같이 가야 하는데 너가 고생이 참말로 많구먼. 아유, 그래. 관리기 싣고 얼른 다녀오니라. 자, 아이고, 아유, 아따, 관리기 흙바지가 고장난 부렸네. 아이고, 얼마나 남았는가? 얼마 안 남았은 게 얼른 하고 아버지한테 가봐야겠네.
아이고, 자. 아이고야! 아이고, 나 죽어! 음이, 재수 아저씨, 아이고, 관리기가 고장났더만 돌이 튕겼구만요. 재수 아저씨, 있나 보셔요. 병원 가요. 음이, 못 일어나갔어. 음이, 꼼짝도 못 하겠네. 아이고, 아저씨, 자, 아이고, 트랙터에 타보셔요. 자, 아이고, 아저씨 죄송해요. 병원 금방 가요. 좀만 참으셔요. 음이, 달려라. 아이고마, 뭔 하루가 이렇게 길다냐. 병원을 3번이나 가야. 음이, 아이고, 하루 길다. 음이. 아이고, 설마 또 갈 일은 없겠지? 트랙터는 잘 세웠고. 음이, 인자 좀 쉬자. 이게 또 뭔 소리랴? 이거, 아이고, 우리 택배 아저씨 잘 서 있는 나우 트랙터를 받아 부르셨네. 택배 트럭, 나의 트랙터. 박살이 나버렸어. 아이고, 나 택배 아저씨 이마에 피나요. 아이고, 병원 또 가네. 이거 어서 가요 아저씨. 네 번째요. 나 피나요. 아유, 안쓰러워라. 듣기만 해도 지치네요. 네. 이렇게 힘든 하루가 있을 수 있다니. 네, 물론 설정을 해봤기 때문이지만 진짜 이렇게 돌이 튀거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예. 특히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옷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바지가. 네. 그래가지고 무릎이나 이런 곳을 다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애초에 이제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급하니까 마음이. 네. 그래서 이런 농기계들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농기계에도 보험이 있습니까? 예, 농기계도 자동차처럼 보험이 있고요.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농민들께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이제 농축협에 가시게 되면 농기계 같은 경우 사용하신 분들께 권유를 해드리거든요. 네. 그런 보험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는 이제 차 한 대마다 보험을 들게 되는데 농기계 보험도 그런가요? 네,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요. 1기계 1계약이 원칙이고요. 농기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민들에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보험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한 70%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런 1기계 1계약 원칙 이걸 지키시면서도 충분하게 가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네, 사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고 또 지원도 된다고 하니까 들어두시는 편이 좀 낫겠다 싶은데. 그럼요. 예. 그 농기계도 정해져 있나요? 어떤 기계 이렇게? 예,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입 대상 농기계가 좀 제한돼 있어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이항기, 이런 것들이 한 12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주로 이제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가입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찾아가고 가입을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신청 자격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겠죠? 네, 신청 자격은 까다롭지는 않고요. 가입 대상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나이가 만 19세 이상 농업인, 우리가 민법에서 만 19세 이상은 성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농기계 보험은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자, 다양한 사고 사례를 들어봤는데 법률적으로 풀어보면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네. 아까 콤바인을 트레일러에 실으면서 끼임 사고도 발생했고, 또 콤바인을 운행하면서 후진하다가 거기서 이삭을 줍고 있는 아버지를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콤바인으로 또 주차를 해놨다가 택배 아저씨가 사고도 냈고, 그다음에 아들이 이제 관리기를 이제 운행을 하면서 관리기 때문에 튄 돌이 지나가던 이렇게 농민을 또 때려가지고 다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농기계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내서 사람 다치게 하면 이게
교통사고가 똑같습니다. 똑같다. 그래가지고 네. 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고요. 다만 이때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적용되는 농기계가 전부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도로교통법에서 차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적용되는데 좀 전에 이제 트랙터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났었잖아요. 네. 트랙터는 차처럼 교통사고 처리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고를 내서 사람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게 되고요. 단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우리가 농기계를 음주 상태에서 운행을 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이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정하고 있는 자동차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교통사고는 자동차보다 범위가 더 넓은 차에 한해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그 농기계는 음주운전 경우에도 그 처벌은 이제 안 받는다는 건데 빠르지 않아서 그런가요? 우리가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가 조금 달라서 그런 건데요. 법에서, 네. 예, 우리가 자동차의 범위와 자동차보다 더 넓은 범위를 정하고 있는 차의 범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은 차가 아니라 차 항목 중에 하나에 선택되는 자동차에만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조금 입법 미비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와 농기계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좀 다르고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니는 도로에서 이제 음주를 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를 했을 때 좀 다른데 형사적인 음주운전 처벌은 어디에서든 다 처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니는 도로에서는 되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또 음주 면허 취소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법이 좀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느껴지네요. 들어봐도. 네. 자, 이게 그 기계 관련해서 알아봤고 일단 돌이 튄 얘기를 들여다보면 지나가다가 이제 봉변을 당하셨거든요. 이게 농기계에 다친 게 아니라 돌에 맞아서 다친 건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리 같은 경우를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안전의식이 좀 많이 떨어지세요. 왜 그러냐면 농촌 같은 경우는 논이나 밭 근처에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나만 안 다치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런 관리기나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흙바지가 잘 고장나거든요. 돌튠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돌이 튀어가지고 주변에 지나가는 행인을 때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안전의식을 가지셔야 되고 나 외에 행인이 맞을 수도 있지만 내 가족이 맞을 수도 있고 내 아이가 또 맞을 수도 있거든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도 사고가 난 것도 또 우리가 치료비 등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힘든 하루를 마치고 트랙터를 세워놓고 들어왔는데 택배 아저씨 트럭이 이제 그걸 또 받은 거잖아요. 네. 그 트랙터 주차, 농기계 주차 같은 건 진짜 어떻게 되나요? 농기계 불법 주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차량 같은 경우에도 불법 주차가 있고 민폐 주차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주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농기계도 행정적인 제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단속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들은 좀 드문데요. 택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불법 주차되어 있는 농기계가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제 택배기사가 가만히 서 있는 농기계를 충돌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택배 트럭에 가입된 보험으로 1차적인 처리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농기계를 불법 주차한 농민의 책임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불법 주차한 책임에 대해서도 농기계 종합보험 내지는 농민이 직접 배상을 일부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조율돼서 처리가 될 겁니다. 네. 아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진짜 우리 살면서 일어납니다. 복잡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 끝으로 알려주시죠.
일단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우리가 안전의식을 가져야 되겠고 또 어떤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농기계 종합보험도 꼭 가입을 하셔야겠고요.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우리가 법률적인 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적절하게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84명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237명 늘었고요. 그래도 지난주 같은 날에 비해서는 5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에서 벗어나는 오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1,900명대에서 많으면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주 목요일 발표에 비해서는 역시 400여 명 정도 줄어든 수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 속도도 정부의 예상보다 빠르게 이어지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도 빨리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 국민 접종 완료율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미 어제 이 접종 완료자 비율이 60%를 넘겼고 예정된 23일 전에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출범하고 새로운 방역체계 방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위원회 출범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소중한 일상을 되돌려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개인 방역수칙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갈등은 봉합됐다고 봐야겠네요. 네, 이 대선 경선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 처리한 걸 문제 삼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요구를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낙연 전 대표가 곧바로 수용을 한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승리한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를 보낸다면서 당의 단합과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자신 역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더해 이 동지를 모면하거나 배척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는 자신의 지지자들도 설득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다만 당무위도 이번 경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이 문제가 됐던 무효표 처리 조항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결단에 감사한다라면서 내홍 치유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고요. 이재명 후보도 이낙연 후보는 우리 낙의 자랑이라면서 손을 꽉 맞잡고 산에 오르는 동지가 됐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는 이제 국정감사에 나가겠다고 얘기해놨는데 그 자료 제출을 두고 국민의힘과 갈등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기회를 잔뜩 벼르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자료 제출이 어제 시원치 않다며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요구 팻말을 앞세우며 이 다음 주가 국정감사인데 의미 있는 경기도 자료는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을 치적이라고 해놓고는 숨기는 것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국민의힘 지도부도 오늘 경기도에서 현장 회의를 열고 이재명 게이트 비리 신고센터 현판식도 열 계획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과 쇼 정치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경기도청을 방문하느라 어제 국정감사에 불참했다면서 정작 국정에는 관심도 없다라는 취지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국민의힘이 공개하라고 요구한 자료가 휴가 내역 같은 것이라면서
이런 자료 요구는 분가한 자식집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살림을 뒤지는 것이다 라고 반박했는데요. 민주당도 대장동 공세에 맞서서 국민의힘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라고 이름 붙인 이 특별팀을 만들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후보 4명은 2차 토론회를 했군요. 네, 어제 국민의힘 최종 경선 두 번째 TV 토론회가 제주도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협공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산 문제를 꺼내들었고요.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추천한 이 천공스승이라는 사람이 유튜브를 보니까 이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면서 우회적으로 엽술 논란에 대해 공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토론회 내내 대응을 자제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당원 간담회에 참석해서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공격이 민주당 같다라면서 이재명과 유동규의 관계가 윤석열과 이 고발사주 의혹이 연루된 손준성과 같다는 말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한미 안보실장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고요? 네, 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현지 시간으로 12일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재확인했고요.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 협상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태도가 여전히 적대적이라고 말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미국이 주적이 아니라면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에서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라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나온 겁니다. 또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면담에서 이 종전선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입장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깊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측은 한미 관계가 역사상 최상의 수준이라는 데도 공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육군 참모총장이 고 변희수 하사 재판 결과에 대한 생각을 얘기했다고요? 네, 이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은 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 대한 이 심신장의 판정은 부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남영신 총장은 일단 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라고 답했고요. 항소 여부는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이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라면서 이 국방부와 협조에 잘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서도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영신 총장은 당시 육군의 결정은 정당한 판단이었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남영신 총장은 당시 판단은 당시 상황에서 정당한 판단이었다라면서 지금은 유연성을 갖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세밀하게 보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국내 성폭력 문제 또 부실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성된 합동위원회가 해산했다고요? 네, 국내에 발생한 문제들로 국민적 지탄이 이어지자 이 군 문화를 바꾸겠다면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합동위는 지난 3개월간의 논의를 종합해서 총 73가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국방부와 각 군에 성폭력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제안했고요. 또 2차 가해의 종류를 명문화하는 한편 2차 가해를 방치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또한 부실급식 논란과 관련해서는 급식비 인상, 조리 인력 보강, 이 브런치와 간편식 등 특별식 확대를 요청했고요. 간부와 병사들이 같은 두발 규정에 따라 이발하고 또 목욕탕, 식당 등도 함께 쓰는 방안을 요청을 했습니다. 군 사법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이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토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많았습니다. 일단 지난 6월 출범 당시 80여 명이었던 위원들 중에 무려 20여 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한 위원들은 국방부가 별로 원하지 않는 제안들은 사실상 쇠기의 경일기와 같았다며 국방부를 비판하게 됐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비 소식 없는 하루입니다. 전국적으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아침엔 15도에서 18도 정도